안녕하세요. 닉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추상화 수준을 비슷하게 라는 주제를 가지고 영상을 찍어 보겠습니다. 추상화 수준을 비슷하게 라는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면 추상화 수준이 어떤 것에 대한 수준을 말하는 건지, 그리고 그 수준을 어떻게 비슷하게 하겠는지 두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걸 언제 느꼈냐면 코드 리뷰를 하면서 느꼈어요. 다른 분들의 코드를 많이 읽다 보니까 어떤 코드는 되게 읽기가 어색하다. 어떤 부분에선가 어색함이 느껴지는 코드가 있었고, 그래서 쉽게 익히지 않는 코드가 있었고, 어떤 코드에 대해서는 코드의 양이 굉장히 많고, 객체나 구현해 놓은 클래스들이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읽기 편안하다라고 느껴지는 코드가 있었어요. 이건 단순히 그 코드들의 사용된 기술의 수준이 쉽냐 어렵냐, 거기에 들어가 있는 로직이 쉽냐 어렵냐 이런 문제가 아니고 오히려 어떻게 정돈되었는가 하는 문제에 가깝다고 느껴졌어요. 이제 어떤 부분에서 편안함을 느꼈냐 했을 때 정돈됨이라는 것이 편안함을 주고 또 가독성 면에 있어서도 인지적인 측면에서도 여기에 뭐가 있겠구나라는 것을 쉽게 예측할 수 있었다. 그래서 내가 읽기에 편안하게 느꼈다라고 생각을 좀 정리하게 된 거죠. 그럼 이제 뭐가 정리가 잘 됐냐라는 걸 예시로 들어볼게요. 지금부터는 예시입니다. 말 그대로. 상황은 소개팅이에요. 소개팅에서 이제 대화의 이 깊이를 얼마나 잘 조절하는 것이 중요한가를 좀 예시로 들어보고 싶었어요. 상대가 이러한 질문을 던지는 거죠. 땡땡씨 여가 시간에 뭐 하세요? 이렇게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런데 취미생활 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 대답은 어떤 의미예요? 사실상 아무것도 말해주기 싫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겠죠. 여가 시간에 뭐 하냐는데 취미생활 한다고 하면 아무것도 알려준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사실상 이 취미생활이 구체적으로 상대가 질문을 던질 때 어떤 여가를 하고 싶어서 궁금해서 물어본 걸 거잖아요. 이걸 알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질문이 오가야 돼요. 어떤 취미를 하시는데요? 뭐 운동합니다. 어떤 운동 하시는데요? 뭐 웨이트 하고 있습니다. 어떤 웨이트 하시는데요? 뭐 이거 하고 저거 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 몇 단계에 걸쳐서 뭐 역도를 좋아하시는구나. 역도 좋아하시는 분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게 적절한 대화가 아니라는 건 누구나 느낄 수가 있을 거예요. 이게 정확한 어떤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적절한 대화는 아니다, 효율적인 대화는 아니다라는 걸 우리가 어렴풋이 느낄 수가 있죠. 반대로 이런 경우도 있어요. 여가 시간에 뭐 하세요? 했는데, 저 뭐 운동 뭐 좋아합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대답하는 거예요. 제가 뭐 LA에서 처음 웨이트를 시작했을 때가 생각나네요. 그때 뭐 제가 살이 많이 쪘었는데 그때 뭐 역도 코치가 누구누구였고 뭐 어떤 인종 뭐 어떤 국적의 사람이었고 저희 잠재력을 뭐가 잠재력이 있다고 했고 뭐 순발력 트레이닝을 어떻게 했는데 주 며칠 했고 식단은 어떻게 했고 뭐 그래서 바벨을 들어 올릴 때 처음 기분이 어땠는지 신발은 어떤 신발을 신고 있었는지 뭐 이런 거를 다 늘어놓는 거죠. 적절한 대화가 아니라는 것을 이 또한 적절한 대화가 아니라는 것을 저희가 이제 알 수가 있죠. 오히려 여가 시간에 당신의 여가가 뭐예요? 라는 그 질문의 요지에 맞지 않게 요지가 들어있긴 들어있죠. 역도에 대한 걸 이제 소개하고 싶었던 거죠. 자신이 역도를 했다는 걸. 근데 다른 정보를 너무 많이 추가함으로써 오히려 전해줘야 하는 정보가 숨겨지는 효과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무 자세하게 알려줘도 문제고 너무 포괄적으로 알려줘도 문제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적절한 것이냐 하면 서로가 느끼기에 질문하는 사람은 질문자의 요지에 맞게 네가 뭘 궁금해하는지 이제 답변하는 사람이 알아주고 답변하는 사람은 질문하는 사람이 의도했던 그 궁금함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적절한 수준의 답변을 주면 되는 거예요. 필요한 단계에 알맞게
말이죠. 물론 그 자연스럽다는 거는 상황마다 달라져요. 우리가 무슨 대화를 하고 있는지, 어떠한 곳에서 대화를 하고 있는지, 네가 누구이고 내가 누구인지 이런 것들에 따라서 계속 달라지기 나름입니다. 하지만 일관성이 있어야 돼요. 적어도 우리가 같은 사람이라면 어떤 곳에서든 비슷한 대화를 나눌 수 있어야 한다. 적어도 우리가 소개팅 자리에서 취미를 물어보고 있는 거라면 적어도 그러니까 취미를 같은 주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있는 거라면 소개팅 자리가 아니라 뭐 면접 자리에 가서도 내 취미에 대해서 비슷하게 답변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어디에서든 일관성 있게 그 모종의 일관성이 지켜지게끔 대화를 이어나가야 한다는 거죠. 이제 추상화의 수준에 대해서 무엇을 가지고 수준을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이제 답변이 정리가 되는데요. 이 추상화의 깊이, 추상화의 수준에 대해서 기준이 되는 것은 뭐냐면 얼만큼 구체적인 정보를 묻고 답할 것이냐에 대한 이야기예요. 추상화의 수준의 기준은 추상적이냐 아니면 구체적이냐의 수준을 어느 정도의 깊이로 우리가 해나갈 것인가, 어느 정도의 단계를 거쳐서 이야기를 해나갈 것인가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깊어지는 단계 또한 일관성 있게 해야 좋겠다고 생각을 해요. 이거는 이제 다음 슬라이드 내용들에서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 부분이 어떻게 추상화의 수준을 비슷하게 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자연스럽게 일관성 있게가 지금 앞에서의 주요한 키워드였어요. 앞에서 뭐 A와 B하는 사람이 대화하는 걸 우리가 봤죠. 예를 들어서 이런 대화가 있었는데 적절하다고 둘 다 적절하다고 느꼈다고 해볼게요. 취미가 뭐요? 취미가 뭐예요? 아, 운동입니다. 어떤 운동이죠? 웨이트입니다. 웨이트 어떤 종목 좋아하세요? 벤치프레스 좋아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정도의 뭐 지금은 세 단계 정도로 점점 구체적인 점점 들어갈수록 구체적인 정보를 요구하면서 주고받으면서 대화를 나눴을 때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모르겠지만 앞에서 소개했던 것, 뭐 예시 들었던 것처럼 소개팅 자리인지 뭐 면접 자리인지 아니면 뭐 상견례 자리인지 알 수가 없지만 어쨌든 이 대화가 적절한 대화였다면 다음 정도의 대화도 자연스럽게 적절해질 것이라고 우리가 추측할 수 있다는 거죠. 음식 뭐 좋아해? 아, 한식 좋아합니다. 한식 어떤 거? 아, 찌개류를 좋아하는데요. 뭐 국 같은 걸 좋아하는데요. 그러면 어떤 찌개 제일 좋아해? 아, 김치찌개 제일 좋아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요 정도의 대화 속도가, 이 정도의 대화 깊이가 우리에게 가장 적절하구나. 이렇게 추측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다음에 어떤 주제가 바뀌더라도 취미와 음식에서 다음 주제로 넘어가더라도 우리가 비슷한 형식을 맞춰 나가면 적절한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겠구나라는 걸 추측할 수가 있는 거죠. 이 과정에서 일관성이란 것도 자연스럽게 표현이 되는데요. 앞에서 말씀드린 게 하나로 합쳐져 있어요. 일관성이라는 건 사실 하나로 앞에서 있던 걸 풀어서 설명한 것 뿐입니다. 아무것도 답변하는 사람이 아무것도 안 알려줘서도 안 돼요. 사실상 아무것도 알려주지 않는 상태여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답변을 한쪽에서 알려주는 게 아니라 답변을 대충 넘겨주면 답변을 받은 쪽, 그러니까 질문한 사람이죠. 질문한 쪽에서 혹은 요청한 쪽에서 그 답변을 어떻게든 재가공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답변자의 역할이 질문자 혹은 요청자의 역할로 넘어오는 거죠. 우리가 코드를 상상해 보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답변자에서 마땅히 해줘야 할 역할이 우리가 너무 답변을 뭉뚱그려서 해주면 질문자 쪽에서 구체적으로 어, 뭐 계산하거나 재가공하는 과정이 질문자 쪽에서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지나치게 상세하게 답변을 해서도 안 돼요. 어느 정도 우리가 일정한 수준으로 답변을 주고 있었는데 갑자기 너무 자세한 답변을 바로 줘도 안 돼요. 그러면 우리의 코드가 다음 행동이 예측 불가능해져요. 다음 행동은 3단계 정도로 이렇게 이 정도로 추상적인 답변을 줄까? 아니면 갑자기 막 자기 뭐 집안 얘기를 하게 될까? 막 알 수 없는 대화의 그 깊이가 알 수 없게 튀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물어보는 쪽에서도 갑자기 지나치게 자세한 걸 물어봐도 안 돼요. 그럼 지나치게 상세한 답변을 해줄 거잖아요. 지나치게 자세한 걸 물어보면 지나치게 자세한 답변이 오겠죠. 같은 맥락으로 안 된다. 근데 사실 이게 하나의 일관성이라는 하나의 키워드로 뭉쳐지는 주제라고 했잖아요. 코드로 봤을 때도 사실상 한 줄에 표현되는 거거든요. 하나의 한 줄에 어떤 메서드 콜이 있고 어떤 리턴 값이 있다라고 하면 리턴 타입, 리턴하는 메서드 시그니처, 메서드 시그니처, 그리고 그 시그니처가 작성되어서 실제로 작동하는 그 구현 코드, 호출부, 응답부, 메서드의 호출부, 응답부, 이렇게 해서 한 줄의 코드로 사실 보여지는 거죠. 잘 예시가 와닿지 않을 수도 있는데, 조금 이따 코드로 볼게요. 어쨌든 정리를 하자면, 우리는 이제 예측을, 이 대화를 예측 가능하게 만듦으로써 우리가 이 대화를 끝까지 파고들어야만, 끝까지 듣고 나서야만 적절한 대화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대화의 앞부분, 대화의 표면적인 부분만 보더라도 혹은 대화의 아주 일부분, 중간 어딘가 일부분만 보더라도 이게 적절한 대화가 오고 가고 있는지 아닌지를 파악할 수 있게 될 거라는 거죠. 취미가 뭐예요? 좋아하는 음식이 뭐예요? 그러다 그 아버지 뭐 하시나요? 이렇게 갑자기 물어보면 원하는 정보의 수준이 달라진다는 거죠. 코드를 보면 뭐 이런 식으로 취미가 뭐예요? 좋아하는 음식이 뭐예요?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어떤 직업이 뭐예요? 라고 물어봤는데 타입이 달라졌죠. 타입이 직업이 아니라 뭔가 그냥 스트링이라는 사실상 이거는 뭐 레퍼런스 타입이지만 사실상 어 우리가 하나의 값이라고 여기는 프리미티브랑 사실상 크게 다를 게 없잖아요. 그쵸? 혹은 그 다음처럼 어떤 요청을 했는데 너무 너무 자세한 답변을 줘. 그래서 그거를 받는 쪽에서 지금 이 메서드를 호출한 이 네모 박스 어떤 클래스인지 모르겠지만 뭐 컨트롤러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이 컨트롤러 쪽에서 이걸 재가공하는 코드가 필요하죠. 그래서 아, 이런 걸 말하고 싶었던 거구나 라고 받는 쪽에서 해석을 해야 되는. 원래 이렇게 적절하게라면 이제 대답해주는 쪽에서 이제 줬으면 되는 건데 받는 쪽에서 추측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는 거죠. 받는 데는 그러니까 타입이 달라지는지 또는 요청하는 요, 이 input family라는 메소드 시그니처를 따라가 보면 그쪽에 구현된 코드가 얘네들이랑은 전혀 다르겠죠. 이런 뭐 스플릿하고 매핑하고 이런 코드가 원래는 이쪽에 들어갔어야 되는데 이쪽으로 꺼내진 것은 이쪽에 그렇게 구현이 안 되어 있으니까 꺼내진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요청하는 쪽과 제공하는 쪽에서 모두 그 코드의 수준이 달라진다. 근데 사실 그걸 어떤 것으로 미루어 짐작할 수 있냐면 우리가 ask라는 단어들이 표현이 오고 갔다가 갑자기 input이라는 아주 구체적인 걸 요구했어요. 앞에서 뭐라고 했죠? 일정 단계가 우리에게 적절하다고 판단을 했으면 그 단계를 계속 따라가 줘야 돼요. 구체적인 방법을 네가 뭐 나한테 말로 전해줄 건지, 뭐 종이로 써서 보내줄 건지, 아니면 뭐 등기 우편으로 보내줄 건지, 팩스를 보낼 건지, 이메일을 보낼 건지, 난 궁금하지 않아. 난 그냥 물어볼 뿐이야. 네가 어떻게 답변하는지는 중요하지 않아. 다만 네가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지만 나한테 알려주면 돼. 라고 했었는데, 뭐 콘솔로 입력하시오.
너의 가족 사항을. 갑자기 이렇게 해버리면 형식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넘어오는 형식이. 그리고 이제 이름은 똑같이 묻는다라고 해놨지만 사실상 넘어온 거 보면 전혀 구체적이지가 않죠. 엄청 포괄적인 타입인 거죠.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면 사실상 잡을 넘겨준 게 아니잖아요. 스트링을 넘겨준 거지. 입력을 콘솔 인풋 뭐 잡 이렇게 해서 어떤 문자열을 넘겨받은 거지. 이건 이름만 그런 거잖아요. 즉 메서드 시그니처 부분에 리턴 타입과 이제 이 이름이 다 들어가는데, 즉 메서드 시그니처를 살펴보면 호출하는 쪽이나 작성되어 있는 쪽의 메서드 시그니처를 유심히 살펴보면 추상화의 수준이 적절한지 아닌지, 일관성이 있는지 없는지 등을 따라서 추상화의 수준이 같은지 다른지, 이 추상화가 적절한지 적절하지 못할 수 있는지를 눈치챌 수 있는 하나의 사인이 될 수 있겠다. 강력한 하나의 사인이 될 수 있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조금 정리를 해볼게요. 적절한 추상화의 요지가 뭐냐? 행위 이름,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메서드 시그니처죠. 이름이라고만 했는데 시그니처로 하는 게 적절했을 것 같아요. 네, 메서드 시그니처를 봤을 때 기대하는 타입 혹은 기대하는 그 행동이라는 건 메서드식 이름으로 표현이 되잖아요. 그걸 어떤 클래스들에서 어떤 타입들에서 일관된 수준으로 돌려주고 받을 수 있을 때 이제 적절할 거라고 추론할 수 있다. 요청하는 코드 쪽, 예를 들어서 지금 좀 전에 예시에서는 컨트롤러에서 각각의 뷰들의 요청을 하고 있었죠. 이렇게 요청을 할 때에는 뭐 물어본다, 뭐 에스크 어쩌고 라는 수준으로 요청을 하기로 했으면 계속 그 수준으로 요청을 하고 계속 그 에스크 어쩌구에 해당하는 타입, 뭐 에스크 푸드, 에스크 뭐 패밀리스 뭐 이런 식으로 뭐 그러면 푸드를 받고 패밀리를 받고 이런 식으로 일정한 수준으로 요청을 하자는 거죠. 그리고 그 리턴 값을 돌려주는 쪽, 응답을 하는 쪽에서도 지금 좀 전에 예시에서는 뷰들이었죠. 뭐 예를 들어서 하나의 뭐, 좀 전에 예시에서는 없었지만, 뭐 비슷하게 예시를 들면 뭐 합의 뷰가 있었어요. 합의 뷰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뭐 에스크 합의라는 메서드가 있고 그 에스크 합의의 리턴 타입은 이제 뭐 미스트 합의 혹은 하비스라는 타입을 돌려주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어디선가는 스트링을 돌려주고 이런 식으로 돌려주는 타입의 수준도 늘 비슷하게 해줘야지 이게 오르락 내리락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행위를 제공하는 쪽에서도 이 행위를 요청하는 쪽에서도 코드의 수준이 정돈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메서드 시그니처에서 사용된 어, 타입이나 표현들, 에스크, 인풋 이런 것의 수준이 다르잖아요. 인풋이라는 건 에스크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너무 구체적인 방법이잖아요. 수준이 다르다는 거죠. 우리가 앞서서 얼만큼 구체적이냐, 얼만큼 추상적이냐에 따라서 이 깊이가 달라진다고 했는데 그 깊이가 다른 거죠. 지금 이 예시의 코드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시그니처를 보면서 추상의 수준을 판단할 수 있으니까 내가 코드를 작성하면서 일관된 추상화 수준을 가지고 딱 작성을 쭉 다 해나갔다면 너무 좋았겠지만 만약에 그러지 못했더라도 이런 부분을 보고서 파악을 쉽게 하고 좀 더 고쳐나가기 쉬운 코드로 만들 수 있겠다. 정돈되기 쉬운 코드로 만들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금 길었는데 그리고 좀 정돈이 잘 사실 안 됐다고 생각했는데 그래도 좀 가급적으로 최대한 설명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네, 그렇게 해서 오늘 추상화 수준에 대한 어, 제 나름의 생각을
공유해봤습니다. 이렇게 영상을 마무리하겠고요. 봐주신 분들 계시다면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